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등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편을 읽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1편을 먼저 들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우선 1학기 교과서에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영기의 낙화, 유채영의 둑방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김서월의 가는 길, 유치원의 깃발, 신동엽 봄은 이렇게 세 편이 나와서 7편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앞에 있는 4편의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역시 대구법을 통한 운율의 형성이고 뒤에 3편에서도 김서월의 가는 길은 그 범주에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2편의 시가 다소 그런 정형화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대동소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2편의 시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와 김종길의 성탄제만이 그 단순한 형식에서 탈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탄제 역시 지나친 두음 강조와 대구법 이상의 정형화에 매달려 있죠. 다만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만은 산문시라는 형태의 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힘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에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자, 이것이 현재 중학교 교과서가 반영하고 있는 일종의 오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시란 짧은 것, 운율이 있는 것이라는 명제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위의 시들에서 보다시피 지나치게 감성적인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라 해도 세상에 대한 바른 시선을 기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감성적인 시들로만 일관한다는 것은 일종의 퇴폐적인 세계관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형식의 시. 전후에서 70년대까지 작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시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의 형태와 느낌을 먼저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시 중에서도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과 새로운 시대의 감성에 맞는 젊은 시인들의 시를 적절히 혼합해서 교과서에 수록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 국어 교과서 역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와 느낌의 시들을 의미합니다. 민간인 1947년 봄 신야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화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그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 위의 시는 김종삼 시인의 민간인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탈북 가족의 비장함과 슬픔이 잘 드러나고 있죠.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를 건너는 탈북 가족의 모습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서 북의 경비군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가족들이 결국 이 아이를 바다에 던져 넣는 참혹한 실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름다운 감성을 노래하거나 아름다운 수식어로 꾸미지 않았음에도 위에서 본 시들보다 훨씬 더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한편에 시로서 한국전쟁의 참담함과 월남한 작가의 이야기까지 전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개.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히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단은 색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의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의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은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주기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색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사내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나는 3륜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색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위의 시는 기영도의 안개라는 시입니다. 물론 중학생들에게는 조금 난해한 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보다 적합한 시를 찾아보기도 힘들 겁니다. 70년대 산업화로 온 국민이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풀어낸 이 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되살려낼 수도 있고 이러한 산문시로 인해서 시에 대한 기존에 지니고 있던 편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시인의 작품으로 엄마 걱정이라는 시도 있죠. 위의 시가 중학생의 수준에 너무 어렵다 라는 시각을 지닌다면 이 시를 수록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시장에 열무를 팔러 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시각에서 쓰여진 이 시는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읽는 사람들도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 시를 읽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그것이 바로 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진정한 시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식 교량.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 모르고 식민지의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기계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에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신용이라고 해도 된다. 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지요.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 가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역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경위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정지의 증인이다. 젊음과 늙음이 엇갈리는 순간, 그러나 속력과 속력의 정돈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위의 시는 김수영의 현대식 교량이라는 작품입니다. 역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돌진하던 시절 그 결과물인 현대식 교량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도 올바른 시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편의 작품을 더 보기로 하죠.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위의 시 역시 김수영의 작품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그 예전 독재 시절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서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애국가 제창을 하고 대한 뉴스를 본 후에야 광고를 보고 영화를 보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다못해 회의 시간에도 애국가를 불러보질 않아서 애국가의 가사조차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을 소재로 삼지도 않고 어려운 말을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사실과 진한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시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미 작고한 작가의 시들의 경우 아이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먼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근래의 작가들의 시에서도 지나치게 감성적이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운율을 강조하지도 않으면서 요새 아이들의 기호와도 어울릴 만한 시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 이야기 3, 근현대를 대표하는 시, 요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올려드렸던 거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